동아 윤정미 3과 본문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중학교 중3 동아 윤정미 3과 작중백 교재 페이지는 142페이지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3과 자, 이 글은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는 약간 설명문 글이라서 정보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글은 정보 파악, 내용 일치, 불일치.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적어볼까요? 내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용 파악.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정보를 지금 독자에게 주고 있는지.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좀 글을 읽으면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문법 여러 가지 사용된 구문 다 해석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중요한 것은 내용 파악. 내용 파악을 잘 해야 그때그때 사용되는 어휘들이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English Words of Foreign Origin. 자, origin 이런 단어도 한번 색칠해 볼까요? 이런 게 origin 이런 단어. 요 단어 뜻이 뭘까요? 이게 자, 이거는 바로 기원입니다. 기원. 외국 기원이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 출처가 영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원래는 다른 쪽에서 출처를 갖고 있는 단어가 영어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origin 기원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명을 우리가 보면 자, 영어는 has often borrowed. 요런 표현들은 자, has borrowed 이런 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렇죠.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현재 완료.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자주 영어는 빌려왔었던 적이 있었다. 자, borrow라고 해서 빌려오다 뜻이다. 빌리다. 요거에 좀 비슷한 뜻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용이 다른 렌드가 있습니다. 렌드는 뭡니까? 이거는 빌려주다 뜻입니다. 빌려주다. 그래서 borrow 빌려오는 겁니다. 의미의 차이를 기억을 하고 단어를 자주 빌려왔던 적이 있다. 이때 현재 완료 안에서도 여기는 적어볼까요? 경험을 뜻한다. 경험. 다른 나라에서부터 혹은 다른 언어에서부터 요거 잠깐 얘기를 하면 어디 빈칸 공백에다가 이 위쪽에다 한번 써 보도록 합니다. 위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동작 have 플러스 pp고 그냥 바로 적을게요. 첫 번째 바로 적습니다. 위에다가 자, 첫 번째로 뭐가 있냐? 완료가 있어요. 완료.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있다 없다 경험. 세 번째는 뭐다? 세 번째는 과거의 동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계속. 네 번째는 뭐다? 과거의 어떤 동작이 지금의 결과로 나타나 있다. 이거 구분하는 문제는 사실 중학교 2학년까지인데 혹시나 모르니 잠깐 메모해 두도록 합니다. have 플러스 pp 사이의 완료는 주로 어떻게 구분하냐? 이런 부사들이 같이 나온다. just, already, yet. just는 이제 막 뭐 이런 뜻이 되겠고 이제 막 already는 이미 벌써 yes는 아직입니다. 아직 문장 맨 뒤에 들어가서 아직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경험은 이런 말이 나오면 해본 적이 있다 ever 해본 적이 없다 never 예전에 우리 본 적이 있지 않을까요? before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를 3번이나 본 적이 있다. 그래서 3 times 이렇게 횟수입니다. 횟수 times. 그 다음에 어디에 갔다 온 적이 있다 할 때 우리가 have been to 말했습니다. have been to 됐습니까? 어디에 갔다 온 적이 있다. have been to 이런 표현들 여기는 times는 횟수를 나타내고 s 그쵸? have been to는 갔다 온 적이 있다. 갔다 온 적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면 계속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for 더하기 숫자 기간입니다. 숫자. 두 번째는 since입니다. since는 특정 과거 시점이 나옵니다. 특정 과거 시점. 그래서 해석을 for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뭐뭐 동안 이렇게 합니다. 뭐뭐 동안. since는 뭐뭐 이후로 이래로 과거 그때부터 이후로 1996년도부터 이후로 쭉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계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는 같이 나오는 부사가 없습니다. 하나만 적어보면 됩니다. have gone to 가버렸다 가버리고 이 자리에 없다. gone이 들어오면 결과입니다. 이렇게 bene이 들어오면 뭐다? 경험이 되고 이런 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open이라 나와 있지만 영어는 다른 문화, 다른 언어에서 단어들을 자주 빌려온 적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경험을 뜻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경험 동그라미 해주고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ere라 되어 있습니다. here 요렇게 here가 나오면 뒤에 주어 동사가 도치되었습니다. 그래서 a가 동사고 주어는 누구다? 그렇죠. example 복수 됐습니까? 복수 기억합니다. some example 복수. 그래서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지금부터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다른 문화 언어에서 차용한 빌려온 재미있는 영어 단어.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샴푸입니다. 샴푸. 우리가 매일 아침에 머리 감을 때 쓰는 샴푸. 샴푸의 그 기원은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ord shampoo 되어 있습니다. 자, 샴푸라는 이 단어는 S 어디에서 비롯되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 비롯되었다 할 때는 come from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씩 이렇게 from이라는 단어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디에서 왔다. 자, 힌디 언어에서부터 왔다. 뭐 인도 뭐 사람의 출처 그들이 쓰는 언어의 그 어족이라죠. 그래서 언어의 분류 중에 하나인 힌디어에서 왔다. 힌디 언어 참포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럼 이제 이 샴푸라는 용어를 기억하고 이 참포라는 용어도 그렇구나 이제 기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콤마 나왔네요. 콤마 동그라미하고 콤마부터 우리 무슨 용법이다? 그렇죠. 계속적 용법.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수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참포라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 그렇죠. to press. 그러면 보통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 press를 의미하는 선행사는 누구다? 바로 참포. 힌디 언어 참포. 그다음에 계속적 용법 위치는 우리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위치를 두 단어 바꾸면 and고 이 참포를 가리키는 뭐다? it. 뭐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and it. 어쨌든 뭐 이 참포를 받는 it 때문에 뒤에 민질은 단수 동사 썼다. 같이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자, 내용 파악 기억합니다. 힌디 언어 참포. 이것은 to press 누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인도에서 the word 그 참포라는 단어는 was used. 자, 이건 수동태입니다. 사용되다. 수동 사용되었다. 결국 머리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이 힌디어에서 비롯된 이 참포라는 단어는 머리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였다. 됐습니까? 자, 그러다가 영국이 나옵니다. 브리티시 트레이더. 영국의 무역 상인입니다. 자, 왜 인도에 무역 상인이 있냐면 영국은 인도를 지배했지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화시켰던 것처럼 영국도 인도를 잠시 지배했던 어떤 시절이 있었지요. 자, 어쨌든 서로 그 사이 동안에 영향을 많이 주고받았는데 인도의 영국 상인들이 experience 경험을 했습니다. 자, experience ED 과거 시제 1번 첫 번째 동사
and를 중심으로 introduce 2번 두 번째 동사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에 가서 무엇을 경험했느냐? 그래서 목욕이란 걸 경험했는데 머리 마사지가 있는 목욕을 경험했다.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어디에다가 to 18세기에 영국에다가 소개를 했다. 야, 괜찮은 거 있던데 라고 자기 나라 가서 영국 가서 이걸 소개하는 거죠. 자,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것은 뭘 가리킨다? 바로 이겁니다. 마사지, 머리 마사지가 있는 목욕을 가리킵니다. 됐습니까? 그 내용 파악 잘 해가면 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어휘나 용어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영국으로 전달되었다. 이 샴푸라는 이 단어의 이 의미는 change a few times, 여러 번 바뀌었다. 일단 a few라는 것이 여러 번 뜻인데, 이 친구는 무조건 뒤에 복수 명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복수. 자, 그래서 뒤에 뭐 붙었다? S 동그라미. 타임에 S를 붙으면 시간 이런 뜻이 아니고 이때는 횟수를 말합니다. 횟수. 그래서 여러 번. 됐습니까? 횟수. A few times, 여러 번 바뀌었다. 요런 게 또 요런 표현들이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A few라는 단어 기억을 하고요. 참고로 요거 살짝 메모를 해두면은 비교해 볼까요? 비교. 자, a little이란 단어가 나오면 뒤에 뭐 나옵니까? 단수. 이렇게 단수. 됐죠? 요거 기억합니다. a little은 단수 명사. 됐죠? 요거 기억합니다. 자, after it first entered English, 그것이 영어로 들어오게 된 이후 1762년도 around는 대략쯤 about하고 똑같습니다. about. 이렇게 대략쯤 이렇게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내용 파악해주면서 19세기 와서 이 샴푸라는 것은 자신의 present meaning, 현재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자, present는 현재의라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즉 어떤 의미냐? 바로 washing the hair. 이런 거 머리카락을 감는다 라고 하는 지금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19세기 와서야 비로소 샴푸는 머리카락을 감는다 라는 현재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거 바로 직후 됐습니다. 자,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앞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샴푸가 머리카락을 감는다라고 하는 이 현재의 의미를 갖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이후, 직후, 이 단어는 어떻습니까? began to be used, 또 사용되었다. 수동태 나옵니다. 수동태. 사용되었다. 되기 시작했다. 어떻게? 특별한 비누를 가리킬 때. 이해됩니까? 머리카락에 대한 비누를 가리킬 때도 우리는 샴푸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샴푸라는 비누 용품을 가리킬 때도 샴푸고, 머리를 감는다는 이 동작을 의미를 가질 때도 샴푸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흐름대로 그대로 내용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begin이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egin은 또 이렇게 동명사 ing도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취할 수가 있습니다. begin to be, begin being 이렇게 됐습니까? begin to에 사용되는 것은 당연히 사용되는 것,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거는 명사적 용법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외국 언어에서 비롯된 영어의 단어 샴푸라는 내용을 설명했고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로봇입니다. 로봇.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로봇이라는 단어인데 이 로봇에 대한 origin, 기원을 설명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로봇이라는 단어는 comes from 비롯되었습니다. from 여전히 나오고요. 자, the play RUR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RUR이라는 플레이는 연극입니다. 연극. 연극에서부터 최초로 시작했다. 이 연극의 로봇이라는 단어가 나오나 봅니다. 그 다음 which was written. 일단은 콤마 계속적 용법 표시하고 콤마가 들어올 때는 that은 사용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행사는 여전히 앞에 있는 요 RUR이 되겠습니다. 선행사는 요 연극 RUR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전히 동사는 주격 관계대명사 동사는 뭐다? 단수를 썼고 또 하나 was written 비동사 더하기 pp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쓰는 것이 아니라 쓰여졌다. 연극은 쓰여졌습니다. 언제? 1920년도. 누구에 쓰였습니까? 체크라는 것은 우리가 체코입니다. 체코, 프라하. 체코 작가인 카렐 카펙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됐습니까? 체코 작가인 카렐 카펙에 의해서 수동태로 썼으니 이렇게 표현하지 사실은 체코 작가인 카렐 카펙이 1920년도에 wrote 썼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행위자가 뒤에 by 달고 뒤에 빠졌으니 앞에는 무조건 무슨 태? 수동태. 그래서 요 표현을 좀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 표현 was written by a Czech writer 카렐 카펙. 됐습니까? 요 수동태 표현을 저 전체적으로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이렇게 수동태.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체코의 연극에서부터 처음에 이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면 이 연극에서 이 로봇이란 단어는 뭐로 사용? 하나의 기계입니다. 기계. 기계인데 뭐다?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 이때 like는 뭐뭐처럼 보이다. 전치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that은 주어 역할을 대신하는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없으니 괜찮습니다. that을 충분히 써도 선행사는 누구다? 바로 앞에 있는 machine이 되겠습니다. 인간처럼 보이는 기계를 나타낸다. 다시 그 당시 영국에서 로봇은 인간처럼 보이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됐습니까?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 요게 that look like human 요런 것도 주격 관계대명사 이런 것도 별표 쳐놓고 문법 내지는 서술 괜찮습니다. 선행사가 복수니 뒤에 look도 복수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 they 나옵니다. They are designed. 그러니까 이 로봇이라는 것이 또 일반 수동태 많이 나오는 are designed 설계되었다. are designed 설계되었다. 이과에서는 계속적 용법하고 가주어, 진주어가 나오겠지만 지금 수동태 형태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동작을 직접 하는지 동작을 당하는지 로봇은 지금 설계를 당하기 때문에 디자인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를 썼다. 왜? 뭐 하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자,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는 투부정사의 뭡니까? 부사정법의 바로 목적.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해석은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roduced 만들어졌다. 두 번째 수동태. designed 첫 번째 수동태. produced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기억을 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It is interesting that. 자, 요런 거 나옵니다. 이 동그라미 치고 가짜조입니다. 진주 어디? 대리야 전체 다입니다. 너무 길어서 뒤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원래는 주어 역할하는 진주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입니다. 대신 바로 뭐다?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즉 대리하는 재밌다. 뭐가? 이런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요렇게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did not come from 카렐 카펙
아까 카렐 카펙이라는 그 사실 연극을 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작가. 근데 카렐 카펙에서부터 이 아이디어가 나오지는 않았다. 근데 이 아이디어가 뭐다? 앞에 있는 명사를 또 다른 명사구가 보충 설명할 때 우리는 이 관계를 무슨 관계다? 적어볼까요? 동격입니다. 동격. 다시 앞에 있는 아이디어 명사를 뒤에 있는 또 다른 명사구가 보충 설명할 때 이 관계를 우리는 동격 관계를 하고 그때 사용된 of를 동격을 나타내는 of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보충 설명하는 구조, 즉 로봇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 볼래? 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 어쨌든 전치사 뒤에는 ing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적어볼까요? 동명사 됐습니까? 사실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원래 그 연극을 썼던 사람에서 사실 이 아이디어가 나오지는 않았다. 이때 힘셀프는 카렐 카펙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제기대명사고 그냥 생략해도 되는 그냥 단순 강조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He originally 그는 원래 called the machine in his play. 자신의 연극 속에서 이 기계를 목적어입니다. 뭐라고 불렀다? 소위 라틴어에서 나오는 라보리라는 이런 단어로 불렀다. 다시 원래 연극 속에 나오는 그 기계는 로봇이 아니고 라보리라는 이러한 용어로 불렀다. 자, 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이렇게 어순이 정해집니다. 앞에가 목적어, 뒤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연극에 나오는 이 머신 기계를 라보리라고 불렀다. 어순 기억하고 이렇게 라보리. 자, 그런데 이 라보리는 어디서 왔다? 라틴어에서 비롯됐는데 이 라틴어는 영어로 무엇을 의미한다? 그렇죠. work, 일, 노동 됐습니까? 일, 노동. 자, 이럴 때 우리는 포를 씁니다. 포, 핵칠해볼게요. 포. 뭐뭐에 대한 이렇게 씁니다. 영어의 work라는 단어에 대한 라틴어가 바로 라보리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지금 내용 파악됐죠? 카렐 카펙에서 사실 비롯되지 않았다. 원래는 라보리, 즉 work라는 뜻의 라틴어 라보리를 사용했다. 내용 파악됐죠? 전치사 포를 썼습니다. 자, 그러나 his brother 그의 남자 형제가 suggest 제안했습니다. 로보티라는 이 단어를 제안했다. 내용 파악됐지요? 자신의 형제가 로봇이라는 이 단어를 제안했다. 자, 콤마 동그라미 치면서 그럼 무조건 뭡니까? 계속적 용법이고 얘는 대수로 다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뒤에 동사 나오니 주격 관계대명사. 이것은 계속적 용법의 위치는 and 더하기 it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때 it은 바로 앞에 로보티라는 이 선행사를 받는 대명사 되겠습니다. 계속적 용법의 선행사는 앞문장 이렇게 단어 위치는 and it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뒤에 s를 붙였습니다. 로보티가 원래 무슨 뜻이냐? slave worker, 노예 근로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slave worker, 노예 근로자. 자, 체코 언어로 우리가 언어를 뜻할 때는 또 뭘 가리키냐? in을 가리키는 in 표시해 둘까요? in. 어떤 체코 언어를 나타낼 때는 in Korean, in Japanese처럼 in을 씁니다. 체코 언어로 노예 근로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실 로봇이라는 단어를 이 형제가 제안했다는 거죠. 그 카렐 카펙은 이 아이디어를 너무 좋아했고 1번 좋아했다. 그 다음에 2번 결정했다.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사용하는 것. decide는 to 부정사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the word robot이라는 단어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938년도에 그 연극은 was made, 만들어졌다. 뭐뭐로 만들어졌다. science fiction,
공상과학입니다. 공상과학. 쇼로 만들어졌다. 어디에서? 영국 TV라는 전파를 타고. 전파 탈 때는 on을 씁니다. 영국 TV에 공상과학 하나의 쇼로 만들어졌다. 일단은 뭐 이런 표현 was made into 줄긋고 수동태 표현합니다. was made into 수동태 was made into 뭐뭐로 만들어졌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수동태 표시 잘 해두고 전체적인 내용 파악도 우리가 중요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 자, 이것은 바로 로봇이라는 단어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내용이 복잡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리케인이 나옵니다. 허리케인. 자, 허리케인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word hurricane 나옵니다. 이 hurricane이라는 이 단어는 comes from 비롯되었다. 뭐 from은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스페인 단어 후라칸. 스페인 단어 후라칸. 명어 아니니까 이렇게 대충 읽어봅니다. 후라칸이라는 이 스페인 단어에서 사실 비롯되었다. 콤마 치고 이게 계속적 용법입니다. which 나왔고 뒤에 originate s 붙입니다. originate from은 어디에서 비롯되다. 어디에서 비롯되다. 됐습니까? 어디에서 비롯되다. 마야 신의 이름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결국 휴라카는 마야 신의 이름이다. 됐습니까? 휴라카는 마야 신의 이름이다. 마야 신의 이름을 휴라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위치 같은 경우에는 and 다음에 it이 되겠고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 it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때 it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휴라칸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단수 동사 originate s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내용 파악 잘 해둡니다. 자, 스페인 단어 휴라칸에서부터 비롯되었고 이것은 사실 마야 신의 이름을 가리킨다. 됐습니까? 자, 계속 가겠습니다. In the Maya creation myth, 이 마야의 창조 신화 속을 들여다보면 이 휴라칸이라는 이 신은 is the weather god. 결국 뭐다? 날씨를 담당하는 뭐 신인데 바람, 폭풍, 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날씨 담당하는 신이었다. 됐죠? 다음에 그는 이때 he는 바로 휴라칸을 가리킵니다. One of the three gods. 일단 우리가 보통 이렇게 one of 쓰면은 이렇게 one of 쓰면 뒤에 무조건 무슨 명사다? 무조건 복수 명사 동그라집니다. 왜냐하면 해석 자체가 기본적으로 해석 자체가 뭐뭐 중에 하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뭐 중에 하나. 됐습니까? 뭐뭐 중에 하나. 그래서 세 신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던 세 명의 신 중에 한 사람이었다. 당연히 동사 create 앞에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 콤마가 붙지 않았으니 충분히 대수로도 바꿀 수도 있다. 됐죠? 주격 관계대명사. 자, 그러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은 angered God, 신을 화나게 만들었다. anger에 ed를 붙였네. 이걸 화나게 하다 뜻입니다. 화나게 하다. 그래서 이 휴라칸은 인간을 창조한 신 중에 하나였던 날씨를 담당하는 이 휴라칸이 뭐를 만들었다? 이 인간이 신을 화나게 하니까 벌을 줘야 되겠죠. 그 벌로다가 뭐를 제공했다? 그렇죠. 바로 대홍수를 만들어 버렸다. 됐습니까? 홍수를 만들었다. 이런 뭐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라는 이런 표현들 한번 볼까요? 그래서 so는 항상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입니다. 인과관계를 나타낸 so. 그래서 그 결과 휴라칸이라는 신은 뭘 만들었다? 대홍수를 만들었다.
흐름 파악 잘하면 됩니다. 내용 파악, 글의 흐름 파악입니다. 흐름 파악. 됐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최초의 스페인 사람은 컨택트, 누구와 접촉했다? 마야 문명과의 이때 컨택트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갈로치고 마야 문명과의 뭐다? 주어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초의 스페인의 접촉은 언제 있었다? 1517년에 있었다. 마야는 결국 이제 남미, 대서양 건너서 남미 쪽에 위치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렇게 마야 문명과의 첫 번째 스페인의 접촉은 1517년도에 있었다. 드디어 그들과 접촉하면서 문화를 주고받았겠지요. 영향을 받고. 스페인 탐험가들은 후 나왔습니다. 후 나왔으니 주격 관계 대명사고 선행사가 이렇게 복수가 되니 뒤에 동사도 뭐다? 복수를 썼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까지 갈로를 치면 되겠네요. 캐리비안 카리브해를 관통해서 지나고 있었던 스페인 탐험가들은 됐습니까? 카리브해를 관통하고 지나가고 있었던 스페인 탐험가들은 경험했다. 허리케인을 경험했다. 1번. 그 다음에 pick up the word. pick up the word. 이 단어를 픽업은 뭐 줍다 이런 뜻인데 뭐 단어를 줍다는 것은 결국 알게 되었다. 여기서는 익히게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익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From the people in the area.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카리브해 되겠죠. 카리브해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것은 허리케인이 됩니다. 허리케인에 대한 그 단어를 익히게 되었다. 이렇게 그들과 문명에 접하면서 언어까지 같이 영향을 1517년도에 그들은 얻게 되었다. 됐습니까? 자, 영어에서 보면은 원어브 또 나왔습니다. 원어브 그러면은 원어브 다음 뒤에 무슨 명사? 무조건 복수 명사입니다. 이렇게 허리케인이라는 최초 여러 가지 쓰임새들은 많았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 동사 누구다? 단수 동사죠. 이렇게 됐습니까? 허리케인에 대한 최초 사용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어디에서였다? 바로 연극이었습니다. 자, 이 연극은 누가 해서 바로 그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을 쓴 셰익스피어에 의한 연극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몇 년도에? 1608년도에. 됐습니까? 결국 허리케인이라는 것은 마야 문명과 접촉하면서 영어에 유입된 기원을 갖게 된 그런 단어다. 내용 파악, 문법 비롯해서 내용 파악을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햄버거 나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햄버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일화는 워낙 유명해서 햄버거의 기원은 우리가 origin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자, 햄버거라는 이 단어는 원래 comes from 또 from 계속 나오죠. 이렇게 나왔다. 함부르크입니다. 함부르크.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잘 봐야 됩니다. 함부르크. 햄버거와 스펠링이 다르죠.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데 다릅니다. 함부르크는 도시 이름이기 때문에 대문자를 썼습니다. 지금 이렇게. 함부르크는 즉 다시 말해 동격처 앞에 있는 명사를 또 다른 명사가 보충 설명하는데 독일의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 second largest 이런 표현들 하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 내용 파악도 잘해두고 즉 함부르크에서 비롯되었다. 햄버거는 어디서 왔다? 바로 함부르크에서 왔다.
햄버거는 어디서 왔다? 함부르크에서 왔다. 다른 색깔 해볼게요. 햄버거는 어디서 왔다? 바로 함부르크에서 왔다.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햄버거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사실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어떤 사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From Hamburg in German. 자, in German. German은 독일어입니다. 앞에 in을 썼지. 언어 앞에는 in을 씁니다. 언어. 독일어로 함부르크에서 온 사람들과 어떤 사물을 뭐라고 부른다? 자, 뭐 여기서는 함부르커 뭐 이렇게 불렀겠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다시 함부르크에다가 지금 뭐 붙었습니까? 이하를 붙었는데 지금 대문자입니다. 다시 자, 함부르커라는 이 대문자, 이 단어는 당시 독일어로 함부르크 출신의 사람 혹은 사물을 의미한다. 됐습니까? 여기서 스펠이 좀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갈게요. 자, 최초의 햄버거의 그 기원 됐습니다. 기원 이런 단어는 색칠해두고 별표 칩니다. 단어 오늘 중요하니까 기원. 이 기원은 사실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흔히 이렇게 믿어진다. 가주어 it, 진주어 that. 자, is believed 동사입니다. 무슨 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자, 이 글은 수동태의 메인 문법 내용은 아니지만 관계대명사와 사실 가주어 it, 진주어 that이지만 이렇게 수동태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자, 가주어 it, 진짜 주어는 대리아 전체입니다. 대리아라고 흔히 믿어진다. 어떻게? 이게 기원 자체가 명확하지 않지만 햄버거는 뭐다? was invent. 작은 마을. 미국 텍사스 작은 마을에서 발명되었다. 만들어졌다. 라고 요즘 현대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was invent. 미국 텍사스주 작은 마을에서 아마 시기는 between A and B입니다. 명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1885년에서 1900 사이 어느쯤 어디쯤 이렇게 sometime 어디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1885년에서 1900 사이 그 사이에 언젠가 어떤 시간 됐습니까? 그 사이에 작은 마을에서 만들어졌다. 라는 그런 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요리사가 햄버거 스타일의 요거는 함부르크네요. 함부르크 스타일의 스테이크를 밖에 위치해 놓았습니다. between 복수명사입니다. 빵을 가지고 있는 그 two slices of bread는 두 조각의 빵이지요. 두 조각의 빵 사이에 함부르크 스타일의 스테이크를 놓았다. Two slices of bread, 두 조각의 빵. 요런 표현들 좀 기억을 합니다. 그냥 단순 문법입니다. bread는 s를 안 붙입니다. 두 조각의 빵 사이에 함부르크 스타일의 빵을 넣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부르기 시작했다. 뭐를? call은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목적어고 햄버거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러한 음식을 햄버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이 햄버거는 좀 사실 살짝 복잡한 다시 한번 살짝 우리가 보면은 자, 햄버거라는 단어는 원래 함부르크는 그런 이런 함부르크라는 도시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 도시는 두 번째로 큽니다. 이 햄버거라는 자체가 원래 그래서 독일어로 함부르크에서 온 사람 또는 사물을 가리키기도 한다. 됐습니까? 이 단어가 그렇습니다. 최초 햄버거의 기원 자체는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흔히 믿어지기를 텍사스 미국에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믿고 있다. 1885에서 1904년. 여기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요리사가 함부르크 스타일의 스테이크를 두 개의 빵 사이에 넣어놓고 팔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 음식을 함부르크 스타일의 이 빵을 뭐라 부른다? 그냥 햄버거다. 영어로 햄버거다. 뭐 이렇게 불렀다는 설입니다. 됐습니까? 좀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 이 글은
문법과 동시에 내용 파악을 잘 해야 되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